네, 오늘은 운동과학의 상식 두 번째, 운동 강도를 어떻게 판단할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를 해야 하고 그 운동 강도가 맞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운동 강도라 함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의 운동 강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에너지 대사에서 유산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첫 번째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VO2 max를 쓰게 되는데,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은 단위가 1분당 우리 체중 1kg이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밀리리터 단위로 표기한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VO2 max가 30이다, 50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운동 생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개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우리가 평소에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인가를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두 번째 설명되어 있는 심박수, 하트레이트라고 하는 ACR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산소성 운동, 산소를 대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ATP 생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저항성 운동을 할 때는 원 리피티션 맥시멈이라고 하는 1회 최대 들 수 있는 중량의 무게, 원RM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운동 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는 크게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에 따라서 심박수와 원RM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의 그 운동 강도는 심박수를 활용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단순하게 우리가 운동 강도가 저강도일 때, 중강도일 때, 혹은 고강도 이상일 때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하면, 이 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운동 처방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ACSM, 미국에서 발간된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하는데, 운동 처방을 할 때 저강도라고 하면 퍼센트 HR 맥스의 57 또는 64 미만. 앞서 이야기한 VO2 max는 우리가 평소에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실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시지 말고 하트레이트 맥스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주 고강도의 운동 강도라고 하면 약 한 76에서 96 정도까지의 맥스 하트레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맥스 하트레이트라고 하는 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220 빼기 본인 나이를 하면 우리가 그 하트레이트를 맥스를 계산하게 되고, 여기에 퍼센트를 적용하면 우리가 퍼센트 하트레이트 맥스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들 나이가 20살이라고 하면 220 빼기 20을 하면 200이 되잖아요. 그래서 200에서 운동 강도가 뭐 예를 들면 중강도다 그러면 70%라고 하면 0.7을 곱하면 140 하트레이트가 중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퍼센트 하트레이트를 단순히 계산하면 개인별의 유산소 능력의 차이, 하트레이트의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시 심박수의 개념을 반영해서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게 더 정확한데,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정시에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가만히 앉아서 한 10초 정도의 여러분들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 10초간의 심박수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60초간, 즉 1분간의 안정시 심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맥스 하트레이트에서 220 빼기 심박수 자기 나이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고 거기에 운동 강도 0.7, 70%가 되면 60%가 되면 0.6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서 마지막에 다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면 우린 이렇게 심박수를 계산하는 거를 예비 심박수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심박수의 운동 강도 기준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게 개인별로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면 심장의 어떤 기능이 좀 좋은 사람이면 병리적으로 이상 없다 그러면 분당 안정시 심박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40대의 심박수가 분당 측정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1분 동안 심박수가 그만큼 느리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도 최대 심박수에 빼기 안정시 심박수를 고려하면 안정시에 심박수가 70 뛰는 사람과 안정시에 심박수가 50 뛰는 사람은 분명히 운동 강도의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여러분들 최근에 핸드폰의 앱이라든지 또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폴라라든지 여러 가지로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렵다 그러면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운동 강도는 안정시보다 운동할 때 좀 호흡이 좀 빨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산소의 섭취량이 더 많아지면 운동 강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실시했을 때 숨이 차지 않으면 그 운동 강도는 너무 낮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항성 운동의 원RM은 마찬가지 한번 최대 들 수 있는 무게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RM의 적절한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10번 정도의 반복을 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의 중량이 적절한 중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운동을 할 때 나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 강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유산소 운동은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고 무산소 운동은 들어 올리는 중량의 횟수가 10개 이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중량,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몸은 적응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최대 산소 섭취량도 증가하고 능력이 안정시의 심박수도 떨어지고 또 근력도 향상되고 근육량도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운동 강도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